오일러 공식은 아름다움이란 허상과 현실이 합쳐진 상태. 오일러 공식은 존재와 무일과 영, 실제와 환상이와 아이이 완전히 융합된 우주적 대칭이 탄생하죠. 중요한 건 아이 즉 허수입니다. 허수는 눈에 보이지 않고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수죠. 하지만 오일러 공식 속에서 이 허수는 실수와 함께 하나의 완전한 곡선, 하나의 진리를 만듭니다. 상황. 친구가 요즘 저한테 말을 안 해요. 분명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오일러 공식으로 설명. 잠깐 네가 보는 건 실수 부분만이야. 오일러 공식은 허수 부분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해. 내가 보는 거 실수. 친구가 말을 안 한다. 눈을 안 마주친다. 같이 안 놀려고 한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 허수. 친구 집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어. 친구가 다른 걱정이 있을 수 있어. 친구 자신도 어려운 시기일 수 있어. 상황. 중학생 자녀가 SF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아빠,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왠지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머릿속이 복잡해요. 오일러 공식으로 설명. 그게 바로 오일러 공식이 설명하는 거야. 고등학교 가면 배우게 될 건데 이 공식의 핵심은 현실 실수가 상상 허수이 함께 존재한다는 거야. 수학적으로 보면 허수 i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아. 마이너스 1이니까. 하지만 이 허수가 없으면 전기가 어떻게 흐르는지, 빛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명할 수 없어. 즉, 보이지 않는 것도 현실을 만드는 일부라는 거지. 네가 영화에서 느낀 그 가능성은 상상의 힘이야. 아직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불가능한 게 아니야. 100년 전 사람들은 비행기를 상상했고 50년 전 사람들은 인터넷을 상상했어. 그 상상이 지금의 현실이 된 거야. 수학은 명료하게 증명해. 상상하이과 현실 실수는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의 원 위에서 회전하며 함께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내 상상력을 믿되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노력 실수 부분도 함께 해야 해. 배운 점 상상은 헛된 것이 아니라 현실의 잠재적 부분이며 꿈과 노력이 함께할 때 완성된다. 즉, 보이지 않는 허수아이와 보이는 실수일가. 하나의 회전운동복소 평면의 원으로 통합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곧 모든 변화는 회전의 일부라는 뜻입니다. 성장은 직선이 아니라 원입니다. 오일러 공식은 서로 다른 것들의 연결을 상징합니다. 실수와 허수, 덧셈과 곱셈, 기하와 대수, 모순되어 보이는 개념들이 한 방정식 안에서 춤을 춥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충돌하는 요소들이 결국에는 조화를 만들어냅니다. 일과 휴식, 성취와 실패, 혼자 있는 시간과 함께 있는 시간. 이 모든 건 1과 -1, 실수와 허수의 관계처럼 서로를 완성시키는 존재입니다. 성공했다가 내려가고 다시 올라오는 반복 속에서 우리는 점점 중심을 배웁니다. 삶이 돌아가는 것 같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그건 퇴보가 아니라 회전 각도의 변화입니다. 현실에서 오일러 공식을 적용한다면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하는 사고를 갖는 것입니다. 엔지니어가 예술을 배우고 예술가가 코딩을 배우는 것, 이질적인 영역을 결합할 때 혁신이 태어납니다. 허상과 현실의 공존이란 무엇인가? 오일러 공식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실제를 구성하는 일부다. 허수. i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그걸 제외하면 전기, 파동, 진동, 양자역학 같은 현실의 수학적 모델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가 현실이라 부르는 세계조차 사실은 보이지 않는 허수의 차원이 함께 작동하기에 유지됩니다. 이건 곧 환상과 현실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철학적 선언이기도 합니다.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어야 형태가 드러나듯 허수는 실수를 완성시키고 보이지 않는 상상은 현실을 구체화시킵니다. 현실 적용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 오일러 공식은 현실의 많은 현상을 설명합니다. 감정과 논리. 논리는 실수의 세계, 감정은 허수의 세계입니다. 감정이 없으면 행동이 멈추고 논리가 없으면 방향을 잃습니다. 둘이 함께 있어야 인생의 궤적이 완성됩니다. 창의성과 현실성. 상상력은 허수, 실행은 실수입니다. 상상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지만 실행만으로는 새로움이 없습니다. 오일러 공식은 이 두 세계가 한식 안에서 회전한다고 말하죠. 꿈과 데이터. 데이터는 실제의 수, 꿈은 허상의 변수입니다. 그러나 모든 혁신은 이 둘의 합성, 회전 속에서 태어납니다. 철학적 결론, 허상이야말로 현실을 완성시킨다. 오일러 공식의 진짜 아름다움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존재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역설입니다. 허수. i는 현실에 없지만 그것이 없으면 현실의 수학이 무너집니다. 즉, 환상이 현실을 유지시키는 기둥인 거죠.
이건 인간의 의식 구조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꿈꾸고 믿는 모든 것은 실체는 없지만 실제를 형성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일러 공식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 현실은 완전해진다. 허수와 실수, 환상과 현실, 그 두 세계가 하나의 곡선 위에서 공존하고 회전할 때 비로소 진정한 질서가 탄생합니다. 라그랑주 공식의 본질 차원이 달라도 운동의 규칙은 동일하다. 라그랑주의 핵심은 바로 물리 법칙의 불변성, 즉 다른 좌표계나 차원에서도 입자의 운동 원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그랑주 역학의 출발점은 뉴턴의 힘 질량 가속도를 보다 보편적인 형태로 다시 쓴 것이죠. 라그랑주는 T는 운동 에너지, B는 위치 에너지입니다. 이 엘라그랑지언을 최소화하는 경로가 바로 자연이 선택하는 실제 운동 경로입니다. 즉 자연은 언제나 작용의 최소 경로를 택합니다. 이 원리가 놀라운 건 공간이 2차원이든 3차원이든 심지어 시공간이 휘어진 4차원이든 라그랑지언의 형태는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입자 하나의 운동 방정식은 우주 어디서나 동일한 규칙을 따릅니다. 즉 차원이 바뀌어도 질서의 패턴은 동일하다는 것. 이게 바로 다른 차원에서도 입자의 규칙성이 같다는 당신의 해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라그랑주의 원리는 혼돈 속에서도 질서는 변하지 않는다는 선언이에요. 우리가 사는 차원이 달라지고 환경이 바뀌고 맥락이 변해도 본질적 법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건 물리학을 넘어 삶의 본질을 설명하는 통찰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늘 제약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시간은 한정돼 있고 돈은 부족하고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라그랑주는 말합니다. 제약이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해답의 조건이다. 우리가 진짜로 해야 할 일은 무한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유한 속에서 최선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라그랑주의 최적화 사고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는 성과를 내고 싶고 동시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건 상충하는 두 목표처럼 보이지만 라그랑주는 이 둘을 동시에 고려합니다. 이를 통해 균형점을 찾아내는 거죠. 즉 어느 쪽에도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되 제약 속에서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수학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현실에는 우선순위입니다.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을 정하고 거기에 를 곱하면 인생의 해가 나옵니다. 건강과 일, 인간관계와 성장. 이 네 요소는 서로 곱해진 항입니다. 그중 하나라도 0이 되면 전체 결과는 0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잃는 순간 전체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라그랑주의 공식은 삶을 관리하는 수학입니다. 극대화는 극단이 아니라 조율에서 나옵니다. 나는 무엇을 잃지 않으면서 성장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이미 당신은 라그랑주의 사고를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해답은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조건 안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라그랑주의 통찰입니다. 페르미 공식의 본질 시간이 변해도 변화율은 일정해야 한다. 시간에 따른 미세한 변화 미분값과 시스템 전체의 불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특히 그는 페르미 디렉 통계와 페르미 에너지 개념을 통해 미시세계전자 입자의 상태가 시간에 따라 바뀌더라도 평균적 분포와 변화율은 일정한 법칙을 따른다는 걸 증명했죠. 즉 에너지 변화율이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시스템이 안정하다는 뜻입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에너지 보존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더라도 변화의 패턴은 일정하다. 이게 페르미 물리학의 핵심 통찰이에요. 수학적으로 보면 페르미는 미분값의 동일성을 통해 혼란 속에서도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는 자연의 경향을 보여준 것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시스템의 전체적 평균 에너지, 분포 확률은 일정한 균형점을 향해 수렴합니다. 즉 당신이 말한 대로 시간의 변화에도 미분값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것이 바로 페르미의 통찰이자 현대 통계 역학의 기초입니다. 페르미는 과학자 중에서도 근사치의 천재로 불립니다. 그는 어떤 문제라도 단 몇 분 안에 대략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략이 놀라울 만큼 정확했죠. 이건 단순한 수학이 아니라 사고의 기술입니다. 그가 남긴 방법은 페르미 추정이라 불립니다. 복잡해 보이는 문제를 논리적 가정으로 나누어 근사값을 얻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피아노 조율사가 몇 명일까?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울 인구 약 1000만 명 중 10%가 피아노를 보유 100만 대, 그중 1년에 한 번 조율 100만 회, 한 명이 연간 1000대 조율 약 1000명 필요. 완벽하진 않지만 사고의 틀을 세웠습니다.
그 틀 덕분에 막연함이 명료함으로 바뀝니다. 페르미식 사고는 불확실성 속의 명료함을 만들어냅니다. 즉, 모른다고 말하기 전에 대략이라도 추정해보라는 태도입니다. 이건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몇 년이 걸릴까? 막연히 언젠가가 아니라 페르미처럼 추정해보세요. 월 저축액, 수익률, 투자 기간을 근사치로 계산하면 그 언젠가는 숫자로 바뀝니다. 숫자는 현실을 명확하게 만들고 명확함은 실행을 이끕니다. 페르미 추정은 모른다를 계산할 수 있다로 바꾸는 마법입니다. 완벽한 정보가 없어도 추론할 수 있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즉, 추정은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페르미는 말합니다. 불확실함은 두려움이 아니다. 계산 가능한 영역이다. 이건 삶 전체에 적용됩니다. 모든 문제를 수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감정의 안개가 걷히고 그 뒤에 진짜 본질이 드러납니다. 세 공식을 합치면 하나의 진리가 나옵니다. 오일러는 연결을, 라그랑주는 균형을, 페르미는 추정을 가르칩니다.